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합문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번째 문제 정도는 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굳이 세 번째 문제를 못 푸셔도 그냥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뭐냐면요, 따라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있는 코드를 눈으로만 보고 이 코드의 출력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두 줄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my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 생성자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체크라는 함수 안에 봤더니 좀 복잡해요. 무슨 포인터도 있고 막 디스도 있고, 넘이 뭔가 봤더니 넘은 여기 있네요, 그죠? 근데 넘이랑 또 연관돼 있는 CNT를 봤더니 CNT는 또 막 정적이에요, 그죠? 스태틱으로 선언이 된 멤버 변수네요, 그죠? 그리고 이 밑으로 갔더니 또 포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배열도 있죠, 그죠? 배열도 있고 포문 밑에 또 봤더니 막 범위 기반 포문도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막 디스 포인터도 있고 막 포인터가 되게 난잡하게 있는 예제라서 포인터를 제대로 모르시면 아마 못 푸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테스트가 이제 두 개가 있고 이 두 가지 테스트의 경우에 각각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지를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일시정지를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 되셨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맞히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행 결과를 한번 볼게요. 되게 궁금하시죠? 자, 실행 결과를 봤더니 둘 다 0,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마지막 CNT는 5가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이제 맞으셨으면 축하를 드리고요. 못 맞히셨으면 한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제를 한번 뜯어보면은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제 CH를 한번 보시면요, 이 CH라는 애는 별 의미가 없는 애요, 사실은. 그냥 없으면 허전하니까 하나 넣은 건데, 이번 예제에서는 거의 아무 쓸모가 없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CH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um이라는 애는 이 CNT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CNT라는 애는 저번에 했었던 거죠, 그죠? ID 카운터 이래가지고 막 ID 매기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CNT라는 애를 일단 보면 얘는 정적 변수고요, 그죠? 정적 변수고 맨 초기 값이 이제 0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myClass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씩 생성될 때마다 이 CNT의 값이 하나씩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후위 증가 연산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num에다가 CNT 값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CNT를 1 증가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객체는 num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처음에 CNT가 0이었죠, 그죠? 근데 num에다가 먼저 CNT 값을 넣고 그 다음에 CNT를 1 증가를 시켜주니까 num에는 0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객체의 num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만들어진 객체는 당연히 num에 1이 들어갈 거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거에는 2가 들어가겠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오브젝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일단 배열이죠, 그죠? 배열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컴퓨터의 안에서 배열 한 칸마다 이제 마이클래스 객체의 타입을 가진 어떤 객체들이 이 각 칸마다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5칸이 있는데 이 한 칸에는 마이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이 한 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대괄호 0이고 대괄호 쭉 해가지고 대괄호 4까지 가겠죠, 그죠? 자, 요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름이 obj, 오브젝트.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배열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5개의 객체도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5개의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죠?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 객체가 먼저 생성이 될까요?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막 설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먼저, 그 다음에 여기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무렇게나 순서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0번째 칸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4번째 칸까지 순서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각 칸이 마이클래스 객체라고 했으니까 이 각 칸 안에는 num이라는 애도 저장이 돼 있을 거고
ch라는 애도 저장이 돼 있겠죠. 그죠? num이랑 ch.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0번째 칸의 num에는 0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괄호 1에는 num에는 1이 들어갈 거고 여기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대괄호 안의 숫자랑 이 num의 값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쭉 가가지고 이 4라는 값도 여기 안에 저장돼 있는 num에 들어있는 4라는 값과 똑같다라는 것까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 있는 포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포문을 보시면 i가 0부터 5가 되기 직전까지 도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obj에 i번째 칸 안에 들어있는 객체부터 이제 체크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는데 이 함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obj라는 값이에요. 자, obj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obj라는 애는 뭐랑 똑같다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냐면 and 아이고 왜 이러냐 obj의 0과 똑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 obj를 매개 변수로 넘겼다는 거는 obj의 0번째 칸의 주소값을 갖다가 매개 변수로 넘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매개 변수가 my 클래스의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요. 그죠? 이 포인터에 들어간 값이 뭐냐면 obj의 0번째 칸의 주소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ptr이라는 값 안에는 고정적으로 어떤 값이 저장이 되냐면 obj의 0번째 칸에 있는 객체의 주소값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얘는 obj만 계속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있으니까 이 ptr은 호출될 때 항상 end obj 0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여 밑에를 보는 거예요. ptr 플러스 num이라는 것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ptr 플러스 num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포인터에다가 이 num이라는 애를 더하면요. 얘가 어떤 거랑 똑같은 애라 그랬냐면 ptr 대괄호 num, 그러니까 ptr의 num번째 칸에다가 and 이 값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ptr을 갖다가 어쨌든 이 ptr도 obj랑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and obj의 num으로 고쳐봐요. obj num으로 고쳐버리면 이 값은 뭐랑 똑같게 되냐면 이 obj라는 배열의 num번째 칸에 있는 객체의 주소값이랑 똑같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배열과 포인터와의 관계인가? 뭐 어쨌든 그때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그때 이런 내용을 했었으니까 그걸 듣고 오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ptr 플러스 num이라는 값은 결국에 and obj num이라는 값이랑 똑같은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얘가 또 this랑 같냐고 또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체크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시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열이 이렇게 있을 건데 5칸이 있겠죠. 그죠? 5칸이 이렇게 쭉 있을 건데 뭐 그래서 대괄호 0부터 대괄호 4까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름은 obj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 i가 포문을 쭉 돌면서 이 각각의 칸에 있는 객체마다 다 체크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죠.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엔 여기 있는 칸에 체크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칸 쭉쭉쭉 실행을 시키겠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i가 3일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i가 3일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세 번째 칸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 체크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칸에 체크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체크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 뭐가 넘어오냐? 포인터에 obj라는 값이 넘어오죠. 다시 말해서 end obj에 0이 넘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ptr 플러스 num은 end obj에 뭐겠어요? num이라는 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지금 대괄호 세 번째 칸 안에 들어있으니까 num이라는 값도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포인터 플러스 num, ptr 플러스 num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 되냐면 end obj에 3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num이 결국에는 i랑 같고 다 같은 거니까. 그죠? 대괄호에 있는 숫자는 i나 지금 num이나 다 같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인터랑 이 오브젝트도 다 같은 거니까 어쨌든 이 ptr 플러스 num이라는 값은 end obj에 3이 돼요. 여기 있는 녹색 칸의 경우에서는. 그죠? 자, 근데 그게 this랑 같냐고 물어봤는데 this도 뭡니까? this도 결국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객체도 이 녹색 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this도 결국에는 이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if문은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num이라는 값도 i랑 항상 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this라는 값이 ptr 플러스 num이랑 완전 똑같은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 값이 지금 0부터 4까지 쭉 가는데 항상 이 ptr 플러스 num은 this랑 같은 값이 돼버리는 거죠. 이 모든 칸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 cout을 항상 출력을 하게 되니까 num이 출력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num이, 자, 여기 있는 칸엔 num이 0이니까 0이 출력이 되고, 여기 있는 칸엔 num이 1이니까 1이 출력이 되고, 쭉쭉쭉 가서 0, 1, 2, 3, 4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테스트 1을 보시면 이렇게 0, 1, 2, 3, 4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테스트도 한번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그냥 여기 있는 포문이 범위 기반 포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i라는 애가 뭐를 참조를 하네요. 그죠? 레퍼런스 변수예요. 참조를 하는데 어떤 애를 참조를 하나 가만히 봤더니 얘가 배열이죠. 그죠? 배열인데 이거 계속 그리네요. 배열인데 이 i라는 애가 어쨌든 얘도 레퍼런스 변수니까 어떤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객체를 가리키냐라고 했을 때 폼은 한 번 돌 때마다 처음에는 여기를 가리켰다가 두 번째는 얘를 가리켰다가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얘를 가리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어쨌든 이 i라는 애 자체가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단지 지금 i라는 기호가 두 번 사용이 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i라는 애도 각각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기 때문에 그냥 이 i라는 애가 어떤 obj2의 각 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그냥 이 i에 대해서 체크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도 똑같이 if문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0,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NT를 한번 볼게요. CNT는 결국에는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요. 이 오브젝트라는 배열이 선언이 되면서 마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5개가 생성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CNT가 처음에 0이었다가 한 번 생성되면 1이 되겠죠. 그죠? 뿔뿔이 되니까. 두 번 생성되니까 2가 될 거고 쭉쭉쭉 해가지고 5번이 생성이 되면은 CNT가 결국에는 5라는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냥 CNT도 마찬가지로 5가 출력이 됐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죠?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 마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포인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를 않으면 이 예제를 마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갑자기 왜 뜬금없이 포인터 예제냐? 라고 하시면 앞으로 이제 배울 동적 할당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동적 할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인터예요. 아니 무슨 씨뿔뿔에 왜 갑자기 포인터가 나오나요? 라고 하시면 레퍼런스 변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레퍼런스 변수를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씨뿔뿔에서도 레퍼런스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인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포인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포인터 강의를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포인터에 대해서 지금 제 설명을 들어도 모를 정도로 이해를 안 하고 계시면은 이제 다음 장부터는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포인터 꼭 공부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